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걸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이렇게 적시적소에서 머릿속에서 해가지고. 아, 아니요. 그래서 그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 뭐 교수님이 데이터 프레임 필요하고 그럼 CSV 파일로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먼저 구조화를 잡아놓고 1단계부터 천천히 처음 시작할 때는 1단계부터 천천히 이렇게 코드를 쳐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단계별로 간단하게 하는 거는 챗GPT가 그런 것도 선배님은 어디서 배웠어요? 처음에? 저요? 저는 근데 구조화 시키고 나서부터는 맨 처음에는 태미 선배가 그래도 좀 알려주긴 해요. 모의 변수 계산해. 근데 뭐 구조화 같은 거 좀 시켜봐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네. 나도 그렇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진짜 그렇게 그 방식대로 해보니까 이게 훨씬 쉬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거 이제 중간중간에 단계에서 모르는 게 생기면 챗GPT한테 물어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뭐 이런 함수 뭐 대괄호나 뭐 이런 거 리셋 인덱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시켜놓고 하다가 오류가 떴을 때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물어보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하면 됩니다. 독학하시고요, 선배님. 네, 그렇죠. 체크 있잖아요. 그 데이터 네네네. 분석. 네. 근데 그 책이 막 좋진 않아요. 네. 그런 거 하면서 근데 뭔가 각 잡고 배우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러면 이제 50분이니까 그다음에 치안할 평균 기온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어려운 영 강수량을 영 강수일수로 나눴어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연 강수량을 강수일수로 나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그냥 대충 감으로라고. 평균이요? 어떤 거의 평균이죠? 강수가 엄마를 강수량 평균. 그쵸? 맞아요. 그게 뭘 뜻? 그게 뭘 의미하죠? 대충? 그러니까 그냥 강수 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높을수록 강수 강도가 센 거예요. 왜냐? 분자가 커지니까. 그쵸? 맞죠? 그리고 강수일수가 적어지고 강수량이 많아지면은 강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SDII를 계산할 때 강수일수는 1강수량이 1mm 이상인 날입니다. 보통 우리는 강수가 왔다 하면은 0.0 그러니까 0.1mm부터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오면 강수일수니까. 근데 여기서 사용할 거는 1.0mm 이상부터가 이제 강수일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한번 승엽님께서 얘기를 해볼까요? SDI를 계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일단 필요한 거는 0강수량이랑 0강수일수예요. 그러면 아까 그 구조화하는 작업을 생각을 해보면서 뭘 해야 될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뭘 해야 되죠? 연 강수량을 구해야 돼요. 네? 연 강수량을 구해요. 그쵸? 네. 그러고 연 강수일수 구해요. 그쵸? 그러고 나도 모르는데. 그쵸?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 단계가 이제 이렇게 세 단계예요. 지금 맞추셨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쉽죠? 네. 그래서 1단계는 연중 강수일수를 구한다. 2단계는 연 강수량을 계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DII를 계산한다.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눠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1강수량이 1mm 이상인 날을 추출을 해서 레인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이즈라는 한수를 사용을 할 건데요. 얘는 이제 연도에 며칠이 되냐, 즉 1mm 이상인 강수일수가 1년당 며칠이 되느냐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이 그룹 바이는 그냥 아까 맞췄던 것처럼 이 연도에서 사이즈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룹 바이 연도를 한 다음에 사이즈, 즉 강수일수를 세준다. 그리고 리셋 인덱스 한 다음에 네임은 강수일수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열을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나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1강수량 1.0mm 이상만 뽑는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아까 그 만든 DF에서 DF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1강수량이 1.0 이상인 행만 뽑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레인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해주고 그 레인을 지점명 그리고 연도, 그러니까 연도별로 묶어가지고 얘를 강수일수를 세줄 거다. 1mm 이상 온 날들을 강수일수를 세준 다음에 걔를 강수일수라는 새로운 열 이름으로 이제 만들고 걔를 이제 레인 데이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줄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주세요.
이제 그룹 바이는 확실하게 약간 이해가 됐죠. 어떤 함수인지. 네. 안 됐어요? 아니 네 어느 정도. 그쵸, 어느 정도 뭔가 감이 잡히죠. 네네. 왜냐면 아까 그 지점명 안 쓰고 연도만 그룹 바이. 이해되셨나요? 그 사이즈가 어떤 함수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행의 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점이랑 연도랑 묶으면은 DF 한번 그냥 쳐보실래요? 새로운 코드 칸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거기서 코드 읽은 다음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지점명이랑 연도를 묶어요. 아니지. 진짜 죄송해요. 레인을 쳐주세요. 레인. 이따가요. 네. 얘를 버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레인을 한번 쳐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하면은 강수량이 1.0mm 이상인 것만 뽑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해되시나요? 이 연도별로 이 행의 개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1mm 이상인 강수 일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의 개수를 센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다들 사이즈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를 한번 중간에 나눠보세요. 여기서 한 다음에 여기에 이게 나누는 코드거든요. 여기 레인을 한번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뜻하는 게 뭐죠? 이 데이터 프레임은 1강수량이 1mm 이상인 것들을 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연도별로 1mm 이상인 강수 일수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연도별로 이 행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행의 개수를 세주는 게 사이즈라는 함수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이 밑에 있는 코드가 뜻하는 거는 그룹 바이 지점명 연도 얘랑 얘를 묶어준 다음에 연도별로 이 개수를 세줄 거다. 그러니까 이 1mm 이상인 강수 일수를 세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강수 일수라는 열에 저장을 한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 되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계산할 영 강수량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 그룹 바이를 사용을 해서 1강수량을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민 이런 게 아니라 썸을 해줄 거예요. 썸은 뭐죠? 다 합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명이라는 그러면 2단계 한번 코드 쳐주세요.
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SDII를 계산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앞에서 만들었던 0 강수량의 강수일수를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개를 계산을 하려면은 얘가 같은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만들었던 이 두 가지 데이터 프레임 있죠. 얘랑 패키지를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멀지 함수를 쓸 거다. 근데 무엇을 합치고 싶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레인데이스 이 데이터 프레임이랑 이 데이터 프레임, 애뉴얼 프랩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거다. 병합할 거다. 근데 어디에 대해서 병합을 하냐? 똑같은 거에 대해서 병합을 해야겠죠. 지점명이나 연도에 대해서 병합을 할 거다. 지점명, 연도, 강수일수 여기에다가 추가로 연강수량이 붙겠죠. 왜냐하면 지점명이랑 연도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연도, 지점명 이 두 개에 대해서 멀지를 할 거다. 레인데이스랑 애뉴얼 프랩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SDII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해줍니다. 한번 일단 이 맨 처음 코드만 치신 다음에 SDII 데이터 프레임 한번 입력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아마 상상하신 대로 데이터 프레임이 나올 겁니다. 엔터 누르시죠. 네, 여기서 엔터 누르면 바로 근데 사실 그냥 이거 두 개만 붙이는 거라서요. 네. 멀지 함수. 멀지 안 쓰고 그냥 뭐 그냥 해도 돼요. 그러니까 코드에는 약간 정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근데 저는 뭔가 마지막에 나왔을 때 이 두 개가 뭔가 같이 보였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SDI도 계산하고 연강수량이랑 강수일수도 같이 계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사실 뭔가 계산할 때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SDI만 나타나게 따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알다시피 아까 그 연도랑 열을 새로 만든 것처럼 여기서는 SDII라는 새로운 열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근데 그냥 연강수량에서 또 강수일수 나눈 그거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 SDII 이 열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4개만 나오잖아요. 4개의 열만 뜨잖아요. 그냥 SDII 치면은. 근데 여기서 연강수량이랑 강수일수 얘네 두 개를 나눠서 SDII라는 새로운 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코드는 사실 없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는 SDI가 가운데 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 이름을 뜻할 때는 앞에 항상 따옴표를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 되셨나요? 네. 이거는 아까 한 대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든 건데 그냥 똑같습니다. 앞에 만든 이 치안한 평균 기온 계산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하면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습을 시작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앞에 만들었던 치안한 평균 기온 데이터 프레임이 이거랑 그리고 SDII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각화를 해볼 겁니다. 혹시 회귀 분석에 대해서 뭔지 아시나요? 난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손.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이럴 때 자주 쓰는 방법. 회귀 분석 잘 모르겠다. 뭔가 대충 생각은 가는데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챗GPT한테 이럴 때 챗GPT를 쓰는 거예요. 챗GPT한테 물어볼 겁니다. 뭐라 물어보냐? 회귀 분석에 대해 매우 쉽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한번 대충 읽어볼까요? 회귀 분석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는 통계 기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값이 다른 값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집값을 예측하고 싶을 때 집 크기, 방 개수, 위치와 같은 독립 변수들을